안녕하세요, 타임포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타임프로 키미세븐입니다. 지난주에 틱톡님에게 제가 잠깐 밀려서 출연을 못했는데 틱톡님을 제거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분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팬들이 하나씩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플만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팬들이 근데 다 남자들이에요. 더 싫어요. 오늘은 롤렉스 리뷰 3부작. 그 기회가 아직 유효했던 건가요? 아무도 모르지만 큰 기획이었어요. 데이트 저스트하고 GMT 마스터 2하고 오이스터 퍼페추얼 코스모그래프 데이토나 리퍼런스 116500 LN을 마지막으로 롤렉스 대기획의 마무리가 진행되겠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만 있었던 기획이고 모두에게 공유하지 않았던 이유는 못 구해올 것 같아서. 이 시계가 참 유니콘 같은 시계죠. 인터넷에는 존재하지만 현실에는 없는 시계. 굉장히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언박싱은 이전에 보셨던 데이트 저스트와 GMT 마스터 2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전에 보셨던 컨텐츠로 유도하기 위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은 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부터 스포츠워치 붐이 시작하는데 롤렉스에서도 그때부터 많은 스포츠워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뭐 서브마리너나 GMT 마스터나 이런 시계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코스모그래프 데이토나는 그거보다 조금 늦은 1963년에 등장을 했습니다. 모터레이싱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롤렉스 같은 경우에는 모터스포츠와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고 있었어요. 1900년도부터 말콤 캠벨이라는 스피드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롤렉스 시계를 착용하면서 자동차를 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롤렉스는 자사시계의 어떤 튼튼함이나 정확성을 많이 홍보를 했는데 헤리티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걸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다가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데이토나 비치에서 열리고 있던 자동차 경주, 요거가 결부를 시키려고 한 거죠. 오늘 컨디션 좋은가 봐요. 되게 술술 잘 나오는데? 어제 술 마신 거 아니에요? 어제 한 잔 먹었죠. 틱톡님은 술 마시면 그 다음날 되게 버벅대는데 저는 먹어야지 피가 도는 타입이라서. 그럼 마시면서 해요. 괜찮겠어요? 식구 웃는 거 아니에요? 플로리다 해변 이름이 데이토나인데 백사장에서 자동차 경주를 했다고 해요. 제대로 한번 서킷을 만들어서 자동차 경주를 한번 해보자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1959년에 데이토나 인터내셔널 스피드웨이 라는 서킷이 생기고 대회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해요. 4년 뒤인 1963년에 롤렉스가 이 대회를 스폰서링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시계를 제작을 했는데 그 시계가 바로 코스모그래프 데이토나입니다. 본격적으로 자동차 경주 대회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고 그 이후로 포뮬러1이라든가 나스카, 내구레이스 대회 각종 자동차 경주들을 후원을 하면서 스포츠 분야에서도 저변을 넓혀가기 시작한 거죠. 경주 대회뿐만이 아니라 되게 유명한 레이서들을 후원을 하고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키미세븐이. 그 형은 이제 그만 놔주세요. 이제 은퇴하셔야 돼요. 가장 유명한 분을 꼽으라면 저 같은 경우에 제키 스튜어트, 포뮬러1 트리플 챔피언이죠. 진짜요? 3핏 했어요? 3핏은 마사장이고, 그리고 또 유명한 분이 장미형, 장미형이요? 니코 로즈버그, 그리고 톰 크리스텐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르망을 9번 우승했다고 해요. 인내심의 왕이군요. 6번 연속 우승까지 했다고 하네. 6핏! 6핏. 이런 쟁쟁한 분들을 롤렉스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1963년에 나왔던 데이토나는 수동이었잖아요. 벨주라고 하는 무브먼트 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수동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사용을 했죠. 수동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꽤 오랜 기간 나왔어요. 1988년을 기점으로 자동 크로노그래프로 변경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베이스 무브먼트가 제니스의 엘 프리메로잖아요. 롤렉스가 제니스의 엘 프리메로를 선택했던 이유가 인하우스에서 자동 크로노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니스에서 엘 프리메로를 받아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했죠. 2000년이 되면서 3세대라고 할 수 있는 칼리버 4130을 탑재하면서 롤렉스가 직접 만든 무브먼트가 들어가게 되죠. 오늘 저희가 볼 모델은 3.5세대에 해당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3세대라고 봐도 무방해요. 무브먼트가 칼리버 4130으로 동일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3세대로 볼 수 있고 3.5세대로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새로운 느낌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3.5세대로 친하기로 하겠습니다. 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점은 베젤의 소재죠. 세라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상이 달라졌죠. 조금 더 스포티지고 좀 화려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제 주관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가장 미국적인 느낌이 드는 시계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냥 데이토나라는 이름도 있고 그건 없어요.
세라믹 베젤에 음각되어 있는 부분이 타키미터잖아요. 크로노그래프를 작동을 해서 1km가 지날 때 스톱 버튼을 누르면은 운전하고 있는 차량의 평균 속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400부터 써있는 이 패기는 뭘까요? 400으로 달릴 수 있는 차가 몇 대나 된다고? 포뮬러1도 400은 못 가고 인디카도 400은 못 가고 로켓 추진체 달린 차들이 그렇게 달리던데 무슨 느낌일지 상상도 안 가요. 200만 가도 무서워 죽겠는데 그냥 200은 안 무서워. 저 공도에서 200 넘게 아닙니다. 수고해주세요. 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다이얼이 인기가 조금 더 높았잖아요. 베젤의 색상이 케이스와 동일한 실버 톤이다 보니까 하얀색이면 밋밋해 보이는 느낌이었나봐요. 이번에는 베젤의 색상이 검정색으로 바뀌니까 역전됐어요. 다이얼로 돌아와서 보면은 큰 변화가 정말 없습니다. 전 세대와 거의 동일하죠. 카운터 배치는 3시, 6시, 9시 방향의 안정된 배치를 따르고 있고 6시 방향에 영구 초침이 있습니다. 연구요? 연구 없다. 3시 방향에 30분 카운터, 9시 방향에 12시간 카운터가 있습니다. 12시 방향에는 롤렉스의 로고와 모델명, 크로노미터에 관한 내용들이 되어 있고 다이얼에 저렇게 많은 문구를 써놓는 시계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크로노미터 관련된 문구를 볼 때마다 좀 오글거리거든요. 롤렉스는 몇 줄에 걸쳐서 이걸 자랑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코스모그래프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데이토나가 추가되고 크로노미터가 추가되면서 이렇게 라인이 많아졌는데 있어요. 이게 롤렉스의 힘인가? 뭐야? 그리고 40mm 케이스인데 베젤이 좀 넓은 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이얼의 면적이 작죠. 이 시계를 보면은 놀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계가 굉장히 작아 보이기 때문에 클래식 모델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3시 방향과 9시 방향에 있는 카운터 바늘의 축이 보통 크라운 중심축하고 관통하잖아요. 보통 크라운의 축이 카운터 바늘 축을 일직선으로 관통하는데 데이토나를 보면은 벗어나 있어요. 제가 좀 알아봤더니 부품 배치를 하다 보니까 카운터 위치를 조금 위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된 크로노그래프들이 있긴 있지 않아요? 다른 브랜드에도. 파텍 필립이라든가 랑해운투제는 그 형들 또 대단한 형들 아닙니까? 그거를 한 이유가 인스턴테니어스 점핑 미닛이라고 하는 메커니즘 때문인데 보통 크로노그래프 카운터를 작동을 시키면 크로노그래프 핸드가 어느 정도 돌다가 카운터 바늘이 0에서 살짝 움직이잖아요. 넘어가려고 이제 준비 중이죠. 근데 랑해가 그 꼴을 못 본 거죠. 독일 형님들은 0 아니면 1이지 중간이 어딨냐 이거. 정확하게 크로노그래프 바늘이 1회전을 하면서 지나갈 때 탁 넘어갈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추가하다 보니까 카운터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데이토나는 그런 이유는 아니고 다른 부품들을 좀 넣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데이토나 3분들 중에 이거를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저 혼자 카운터가 위로 올라가 있네? 시계밖에 모르는 아저씨. 네. 다른 스포츠 모델들이 러그에 너비를 늘려서 시계를 조금 더 크게 보이려고 했던 것과 달리 데이토나는 그런 변화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데이토나는 프로페셔널 라인에서는 얇은 러그를 가지고 있죠. 예전 프로포션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드웰러, 요트마스터 2 같은 상위 모델들이 나오면서 최상위 모델이 가지고 있던 입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지만 과거에 데이토나밖에 없었을 때는 다른 모델들은 러그가 굉장히 날카롭고 뾰족했던 느낌이었는데 그때도 데이토나는 요트마스터 1과 함께 매끄러운 끝처리를 했던 기억이 나고 그 부분은 지금도 유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은 모델이었던 것 같고요. 푸시 버튼이 요즘 드문 형태예요. 스크류 다운을 해서 풀어야 작동할 수 있는. 예전 데이토나에서 쭉 이어져 내려온 전통 같은 건 중에 하나죠. 장점은 방수에서 유리할 수도 있겠고 오작동을 방지할 수도 있는데 번거롭긴 해요. 제조사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크로노그래프의 작동 빈도를 줄일 수 있어요. 작동 빈도를 줄여서 고장나지 않게? 케이스 백은 솔리드 백입니다. 헤어라인 가공이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유광 가공과 무광 가공을 혼용을 한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을 사용을 했고요. 자동 크로노그래프 치고는 얇은 편이에요. 절대적으로 얇은 건 아니고 롤렉스 치고는 얇은 편인데 데이트 기능과 비교했을 때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케이스 두께를 보여줍니다. 자동 무브먼트에다가 버티컬 클러치 방식의 밸런스 스프링도 오버코일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두께를 이 정도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지 데이트 기능이 없습니다. 데이트 기능은 넣을 데가 없어요. 여기 균형이 무너지잖아요.
롤렉스가 칼리버 4030을 사용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여기에다가 집중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적인 자동 크로노그래프의 아버지인 프레드릭 피게의 1185의 설계 사상이 상당 부분 여기에도 녹아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티컬 클러치 방식을 택했고 컬럼 휠을 택해서 당시로서는 고급 구성의 자동 크로노그래프였죠. 파워 리저브까지 72시간, 2000년에 파워 리저브 72시간은 많지 않았거든요. 네. 현대 자동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가 보유해야 할 거의 모든 덕목을 갖추고 있는 무브먼트가 칼리버 413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을 풀고요. 와인딩을 해보면 이전에 리뷰했던 칼리버 3235와 비교했을 때 최초의 와인딩 감각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리드하고요. 사각사각거리는 소리는 있지만 비교적 부드럽게 와인딩을 할 수 있는데, 감으면 감을수록 힘이 더 들어가는 메인 스프링입니다. 한 칸을 더 당기면 데이트 모드가 없기 때문에 바로 시간 조정이 되는데요. 롤렉스의 여는 무브먼트답게 솔리드하게 조작이 됩니다. 크라운을 돌리면 즉답적으로 바늘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원하는 방향으로 바늘을 옮기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뒤로 돌리려고 하면은 약간의 유격은 있지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로노그래프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풀어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에 누르면 되는데, 컬러밀 방식이다 보니까 스타트와 스톱 시의 압력이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고요. 비교적 경쾌하게 버튼을 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리셋도 경쾌하긴 한데 스타트 버튼에 비해서는 무거운 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을 다 하면 원위치로 돌려주고, 그러면 롤렉스가 보증하는 100m 방수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40mm가 좀 안 되는데요. 크라운을 포함을 하면 42점 몇 mm, 베젤 부분만 재면 38.2mm 정도 되는데 케이스가 조금 더 돌출되어 있어요. 저희가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식 스펙으로 그런가 보다 하시고, 무게는 150g에서 조금 모자라는, 링크가 한 개인가 두 개 정도 빠져 있어요. 150g 조금 넘는 수준일 것 같습니다. 접어서 넣을 수도 있고 원하시면 풀어서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이지링크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클래스프를 한번 누르고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서 이중으로 잠금하는 방식입니다. 제 비주얼 큰목과 잘 어울리는 시계네요. 번쩍번쩍거려서 다이얼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원래 시간을 보려고 찾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베젤도 번쩍거리고 다이얼도 유광이라서 번쩍거리고 인덱스는 또 화이트 골드라서 번쩍거리고. 선글라스를 끼세요. 지나가는 타이퍼예요. 클래식하면서 또 살짝 모던한 느낌이 드는 크로노그래프 워치라는 느낌인 것이고, 이름에서 드는 느낌 때문도 있겠지만 시계를 볼 때마다 미국적인 느낌? 되게 많이 듭니다. F1의 느낌이 든다기보다는 나스카의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그런 시계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데이토나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만의 매력, 생김새, 아주 좋은 성능 이런 것도 있지만 50년을 넘게 이어져 온 그런 전통과 롤렉스의 대표 프로페셔널 모델이라는 점에서 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남들이 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반박 불가합니다. 엉망진창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는 다음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리뷰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잘린 티톡님이 돌아오기 위해서 비장의 기획을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기대 바라면서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